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적인 기타 이펙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일렉 기타 소리를 들어보면은 통기타 소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죠. 그것들은 이제 이펙터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줘가지고 이제 다양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이펙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타의 소리를 보통 톤이라고 합니다. 이 톤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어, 그 톤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그 기타리스트의 실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 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이펙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펙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디스토션 같은 오버드라이브, 뭐 딜레이, 플랜저, 뭐 와우 페달,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런 뭐 플랜저, 디스토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펙터로 이제 하나의 페달을 이렇게 회사마다 나와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꾹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펙터를 사가지고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페달보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펙터를 하나하나 뭐 사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페달보드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페달보드도 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힘든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고 디지털화 시켜서 만든 멀티 이펙터라는 것들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멀티 이펙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멀티 이펙터 중에서 굉장히 이제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속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펙터 중에 하나가 이 보스사의 ME8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톤을 잡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펙터를 기타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타와 이펙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는 이펙터를 앰프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ME80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앰프에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옆에 기타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타를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타를 먼저 이펙터에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기타 인풋에 케이블을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기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기타에도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기타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팁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공연을 하다가 밟아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띠가 되어 있는 부분에, 스트랩 부분에 이렇게 한 바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꽂아주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케이블은 앰프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웃풋 부분에 LR,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단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앰프를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모노, 그러니까 하나의 앰프를 쓸 때에는 L 쪽에만 꽂고, 그 다음에 이 앰프에서 인풋 부분에 케이블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끝났는데요. 이제 전원을 킬 때에는 앰프를 맨 마지막에 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펙터를 먼저 켜고 앰프를 이제 나중에 켜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앰프가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노이즈라던가 뭐 쇼트가 나거나 뭐 스파크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전원을 켤 때에도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런 이펙터 같은 거를 연결했을 때 얘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끌 때는 앰프를 제일 먼저 꺼줘야 돼요. 앰프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뽑아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앰프에서 퍽 소리 나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켤 때에는 다 켜고 나서 앰프를 마지막에 켜주고, 그 다음에 끌 때에는 앰프를 끄고 나서 제일 먼저 앰프를 꺼주고 다른 것들을 꺼준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예 소리를 다 줄여가지고 신호를 없앤 상태에서 빼주는 게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지키지 않더라도 어쨌든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뭘 꼽거나 케이블을 뽑거나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펙터를 켜줍니다. 여기 파워 버튼이 여기 있는데, 네, 켜졌죠? 그 다음에 앰프의 전원을 켜줍니다. 네, 오늘은 이펙터 강의다 보니까 이펙터가 잘 보이는 위치로 좀 바꿔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펙터를 보시면은 노브가 굉장히 많고 페달도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정말 자주 쓰이고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여기 아웃풋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뭐 당연히 아웃풋 레벨을 높이면 소리가 크게 날 것이고, 아웃풋 레벨을 낮추면은 소리가 작게 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메모리와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 상태로 놓게 되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던 소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매뉴얼로 놓게 되면은 수동으로 자기가 소리를 잡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놓고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지금 앰프도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앰프에도 간단한 이펙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퀄라이저는 대부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이펙터만 건들려고 하니까 여기 앰프의 이퀄라이저는 그냥 12시 방향의 정도에 놓고 그냥 이 정도로만 놓고 지나가고, 여기에는 리버브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톤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클린 톤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에 이제 톤을 잡는 것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클린 톤은 도화지라고 할 수 있어요. 도화지가 흰색에 깨끗해야지 이제 물감을 칠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나오겠죠. 도화지에 이제 뭐가 묻어 있다거나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클린 톤을 한번 이펙터를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무난하고 깨끗한 클린 톤이 나오죠. 이러면은 이제 뭐 이펙터를 입혔을 때 왜곡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각각의 페달들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페달이, 위쪽에 있는 거는 프리앰프, 여기는 이제 앰프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앰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 COM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컴프레서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프리앰프와 컴프레서 부분은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 6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이 뭐 메모리, 매뉴얼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제일 처음으로 여기 이 2번이라고 되어 있고 ODD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ODD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림으로 비유를 드렸을 때 이제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드라이브가 어떤 이펙터냐면은 보통 일렉기타 사운드를 생각하시면은 통기타와 달리 되게 징징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 효과를 주는 게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렉기타라는 악기는 이 줄의 진동을 픽업이 받아서 전기 신호를 변환을 해서 앰프로 보내서 증폭시켜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때 픽업이 잡아서 앰프로 보내는 신호를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 게인을 높여주게 되면 소리가 일그러지겠죠. 그 일그러지는 소리가 이제 우리가 듣는 일렉기타의 징징거리는 사운드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오버드라이브 혹은 디스토션입니다. 그래서 기타 톤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펙터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얘를 켜게 되면 이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이 켜지게 되는데, 키면은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여기 ODD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노브는 여러 가지의 오버드라이브 혹은 디스토션 이펙터 중에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읽어보자면은 뭐 오버드라이브가 있고, T스크림, 뭐 디스토션, 이제 메탈 디스토션,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스토션 혹은 오버드라이브 이펙터 효과를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장 무난한 오버드라이브에다가 노브를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확실히 징징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노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각각 이제 이펙터를 설정해 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드라이브라고 돼 있죠. 드라이브가 이제 뭐 이펙터나 앰프에 따라서 뭐 드라이브라고도 돼 있고, 크런치라고도 돼 있고, 게인이라고도 돼 있는데, 그냥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높일수록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소리가 많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낮춰주면은 그다지 많이 일그러지지 않은 소리가 나죠. 이거를 조금 한 뭐 7시, 6시, 7시 정도 방향에 놓게 되면은 그냥 이 정도 이제 무난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톤 부분에 보시면, 톤은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소리가 카랑카랑해지고, 낮추면은 소리가 먹먹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낮춰주면은 이렇게 좀 먹먹한 소리가 나죠. 반면에 적당히 높여주게 되면은 이 정도로 좀 더 카랑카랑한 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은 뭐 이 이펙터를 썼을 때 소리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뭐 중간 정도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펙터에 따라서 소리 크기를 다르게 할 때는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놓은 것처럼 오버드라이브 이펙터가 이제 뭐 펑크락이라던가 많은 종류의 락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이펙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펑크락 같은 거를 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토션에 넣게 되면은, 디스토션은 쉽게 말하면 오버드라이브보다 좀 더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보다 좀 더 강한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메탈 디스토션이 있는데, 메탈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더 메탈에 어울리는 더 강한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강한 소리가 나오는데, 리버브가 켜졌네요, 실수로.
더 강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메탈하면 떠오르는 메탈리카의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탈 같은 거를 할 때 이 메탈 디스토션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오버드라이브 정도에 놓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옆에서 한 칸 더 위에 있는 거 REV라고 써 있는데 이제 리버브를 줄인 거예요. 리버브는 말 그대로 소리를 이제 울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감을 주게 되는데요. 리버브를 눌러주면은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총 이렇게 뭐 룸, 홀, 스프링 이렇게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높이게 되면은 더욱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정도 소리가 났다면은 리버브를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솔로를 할 때에도 더욱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리버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가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딜레이는 뭐냐면은 자기가 냈던 소리를 다시 한번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브도 일단 한번 꺼보고 딜레이를 켜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메아리 치는 효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모듈레이트, 테이프,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타임, 피드백, 레벨이 설정되어 있어요. 타임은 말 그대로 이 메아리 치는 시간을 얼마나 메아리 치는 간격을 얼마나 짧게 혹은 길게 할 것인가. 높게 하면은 낮게 하면은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메아리가 치게 되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이제 딜레이 팩터의 효과가 내가 친 소리가 쳐서 이제 들어간 신호를 계속 이제 반복을 시켜가지고 소리가 반복돼서 나오게 하는 건데 피드백을 높이게 되면은 반복돼서 들어가는 신호의 강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피드백을 높이면은 여러 번 메아리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 번 반복돼서 메아리 칠지를 결정해주는 게 피드백이고 레벨은 이제 이 딜레이를 이용해서 메아리 치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공간감을 극대화시켜주고 풍성한 소리가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임을 높여주고 피드백도 좀 두고 이런 식으로 메아리 치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리버브와 같이 했을 때 정말 공간감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리버브와 딜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리버브랑 확실히 지금은 굉장히 좀 건조하고 심심하고 공간감이 없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리버브랑 딜레이를 한번 걸어주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오죠. 그래서 리버브와 딜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달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옆에 이제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되게 아까는 기본적인 뭐 리버브, 오버드라이브, 딜레이 정도였다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뭐 페이저, 플랜저, 트레몰로, 코러스, 비브라토, 피치 시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플랜저와 이 페이저는 이제 위상차를 이용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펙터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페이저부터 소리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느낌이고, 플랜저는 이렇게 뭔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두 개는 이제 뭐 페이저와 플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 자체가 이제 좀 비슷한 효과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좀 사이키델릭하고 독특한 느낌의 곡을 연주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당장 뭐 많은 곡에서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곡들에서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트레몰로인데, 트레몰로는 이제 말 그대로 소리를 이제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떨리는 효과를 주게 되고, 다음으로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토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연주를 할 때 이제 손을 떨어주면서 음이 이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을 주죠. 그거를 이제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기타에서도 비브라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한 비브라토 효과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사람이 손으로 하는 비브라토랑은 느낌이 다르기도 한데,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속도의 비브라토가 아닌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줘서 아예 독특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뭐 비브라토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손을 딱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흔들어 주는 듯한 소리가 나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당장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을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플랜저나 비브라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페달이고, 그 위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설명 안 한 또 다른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위에서 페이저, 트레몰로, 부스트, 딜레이, 코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거의 이제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있어서 이 효과들을 두 가지를 섞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EQ. 그래서 여기에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베이스, 미들, 트래블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앰프가 아니라 이펙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 뭐 이퀄라이저를 세밀하게 조정하려고 할 때 얘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여러 가지 이펙터와 함께 이 두 가지 페달을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에 있는 이
페달인데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는 평소에는 볼륨 페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내려주면은 소리가 안 나고 중간만 놓으면은 좀 더 작은 소리가 날 거고, 꽉 밟아주면은 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얘를 이 끝부분을 발로 눌러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얘로도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맨 밑에 와라고 되어 있는 와우 페달이에요. 와우 페달은 정말 그냥 와우 페달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치고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은 손으로 했지만 발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발로 밟아서 효과를 내게 되고, 뭐 리프 칠 때도 사용하고 솔로를 연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스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이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옥타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달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습 삼아서 간단한 톤을 만들어 보고 저장하는 것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좀 이펙터가 많이 들어가는 곡 중에서 한번 따라해볼, 이 정도 이제 이펙터로 가지고 따라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네플의 이제 최근 앨범이죠. 거기에 나온 이제 수성의 하루라는 곡에서 나오는 기타 리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 끈 상태에서 들어보면은, 클린 톤으로 들어보면은 그냥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전혀 뭐 의미야 똑같겠지만 원곡과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봅시다. 그게 이제 막 디스토션처럼 막 메탈 곡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정도로 놓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드라이브만 걸어주고 한번 쳐보면은 뭐 클린톤일 때보다는 좀 뭐 덜 심심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원곡과 비슷한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버브를 한번 넣어줍니다. 너무 건조하고 공간감이 없기 때문에 리버브 정도는 걸어주고 나면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났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리프는 뭔가 이렇게 떠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드에서 비브라토 이펙터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떠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그거는 좀 더 속도를 이렇게 높여주고 한번 쳐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완벽히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냈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좀 촉박하게 바로 만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펙터도 많이 만져보고 그 원곡도 계속 듣고 뭐 라이브 영상과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맞춰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그 부분 톤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공연하고 합주할 때마다 매번 톤을 만들 수는 없고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저장을 할 때에는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여기 뱅크가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고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올려주면은 U1, 유저라는 뜻인데 U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가서 U1로 가서 이제 네 군데 중에 하나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번을 눌러주던가 2번, 3번, 4번 아무 데나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냥 뭐 유저 1번에 1에 저장을 하고 싶다, 이걸 눌러준 다음에 라이트를 다시 눌러주면은 얘가 깜빡깜빡 하다가 멈춰요. 그럼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매뉴얼로 나가서 그냥 뭐 아무거나 치면서 있다가 다음에 뭐 합주할 때가 됐다, 그럼 메모리로 가서 뭐 딴 데로 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유저 1에서 1번을 눌러주면은 원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저장해 놨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딧을 눌러주면은 ED 이런 상태가 되면서 아까 저장해 놨던 사운드 내에서 배운 방법이랑 똑같이 이 모드에서 비브라토의 소리를 높여주거나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만들고, 라이트를 다시 눌러주면은 꼭 여기 상태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깜빡이면서 그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펙터 사용 방법을 배워봤고, 사실 정말 좋은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정한 다음에 그 곡을 여러 번 들어보면서 이펙터를 이제 계속 만져보고 갖고 놀면서 그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곡 실력도 늘면서 톤 잡는 실력도 이제 늘겠죠. 네, 감사합니다.